그 다음에 모상가옥을 하는데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데요. 나무와 풀로 지붕을 짓는다. 나무와 풀로 지붕을 짓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구하기 쉬운 재료. 그러니까 제발 이걸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어떤 친구 막 써가면서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상조로 생각해봐. 우리가 열대지역은 비 많이 오고 나무와 숲이 우거진 열대우림 아마존 막 이런 지역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나무와 풀을 구하기 쉽겠구나. 그러니까 근처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와 풀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억지로 막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 설렁설렁 여러분들이 원리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개방형. 그렇죠? 거기 개방형 구조라고 나왔죠? 왜 개방형 구조? 옷도 통풍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개방형이야. 그러면 간단해. 날씨가 더운 지역일수록 가옥 구조는 개방형입니다. 추운 지역일수록 어떻게 되겠어? 폐쇄적이죠. 꽁꽁 닫으려고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의복가구, 가옥은 요거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열대 지역의 의복과 가옥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군요 라고 해서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거가 중요해. 자, 세 번째 거가 농목은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열대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자, 열대기후가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열대우림 지역이에요. 열대우림. 자, 요건 저쪽 뒤에도 나옵니다. 지구에 허파다라고 하면 열대우림이에요. 무조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산소 공급, 아마존 밀림 이런 것들. 자, 여기는요.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교재도 나왔지. 근데 어느 만큼 그냥 너무란 말을 붙일게. 너무 비가 많이 와. 너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토양에 영양분이 다 손실되고 버려요. 토양에 영양분이 쌓이는데 영양분이 쌓이지 못하고 비가 너무 오다 보니까 토양의 영양분까지 싹 쓸고 와버려요.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은 농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토양에 영양분이 있어야 농사를 짓기가 편할 텐데 열대 우림 지역은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합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가면서 화전이 뭐야? 불 놓는다는 거죠. 불을 놔서 거기서 영양분을 챙겨서 농사를 짓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해서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재배합니까? 라고 하면 식용작물을 재배해요. 식용작물 주로 뭘 재배합니까? 라고 하면 카사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용에 주로 카사바 등을 재배하는 것이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이 카사바가 뭐처럼 생겼냐면
연근 비슷하게 생겼어요. 연근 알죠? 흑연근. 그래서 이렇게 흑연근과 바나나 비슷하게 생겨갖고 단맛도 좀 나고 해서 열대 우림 지역에서는 이거를 식용으로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서 재배를 해가지고 식용으로 주로 먹어요. 자, 그다음에 이동식 화전 농업도 하지만 또 하나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라고 하면은 거기도 나왔지만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플랜테이션 농업을 해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값싼 노동력에다가 선진국의 자본이 결합된 형태의 농업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은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동식 화전 농업과 더불어서 플랜테이션 농업인데,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어떤 농업, 어떤 작물을 합니까? 라고 하면 주로 상업 작물이에요. 주로 상업 작물을 갖다가 재배하는 건 식용 작물을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지 않는다. 왜? 값싼 노동력 가지고 선진국에서 자본을 내가지고 여기 생산한 것을 주로 누가 갖고 가면 선진국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값싼 노동력의 선진국의 자본. 자, 그 다음에 아시아에 계절풍 지대가 있어요. 열대 기후라고 해서 아시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 계절풍 기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 두 나라 기억하세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기억하라. 여기는 벼농사예요. 그러니까 열대 지역에서 벼농사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벼농사예요. 플러스 아시아 계절풍 지역에도 플랜테이션 농업. 아시아 열대 지역에서도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게끔 되어진다. 근데 열대 우림에서의 플랜테이션 농업은 출제가 잘 안 되지만은요, 아시아의 계절풍 지대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은 출제가 잘 돼.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라면 고무입니다. 그래서 이 고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침대 만들 때 들어간 라텍스라든지 고급 침대 만들 때. 그리고 우리가 쓰는 고무, 세계 고무의 거의 대다수 양을 열대 기후 지역에서 채취하고 있다. 그래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완전 구분해야 돼. 열대 우림은 벼농사가 안 되지만 아시아 계절풍지대는 벼농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벼농사라고 하는 것이 온대 기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열대 기후 지역에도 벼농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공통적으로 음식은 뭘 먹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음식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상하기 쉽다. 그래서 튀기거나 볶은 요리를 주로 먹는다. 여기 나왔죠? 튀기거나 볶은 요리를 주로 먹는다. 센 불에서 가열해서 튀기거나 볶은 요리를 주로 먹고, 그 다음에 향신료. 향신료가 맛도 올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향신료라고 하는 것이 분패를 방지해준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 여행 가게 되면 음식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향신료 때문에. 맨 처음에 쌤이 베트남 해외여행 처음 간 곳이 베트남이었는데 베트남 쌀국수를 시골집에 가서 먹는데 허름한 데서 먹는데 거기에 고수를 엄청 넣는 거예요. 이게 비누 맛인지 무슨 국수 맛인지 하고 맨 처음에 손도 못 댔어요. 그럼 호텔 조식뷔페 가서 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쌀국수를 시켰는데 또 거기다가 파란색을 넣으려고 하길래 나도 모르게 고수는 영어로 모르겠고 그래서 버럭 NO! 소리치면서 NO! 그린그래스. 그린그래스가 뭐예요? 잔디죠? 잔디를 치마! 풀로 치마라고 해서 한번 소리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잘 먹어요. 왜 잘 먹느냐라고 하면 백종원 씨가 고수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텔레비전에서 한번 소개시켜줘가지고 그것대로 한번 따라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고수 이제 잘 먹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야채도 못 먹는 게 있다? 우리가 고수 먹는 거랑 똑같아요. 뭘까? 깻잎. 외국인들이 의외로 깻잎 못 먹어요. 그 깻잎 향이 굉장히 강한가 봐. 상추는 먹는데 깻잎은 먹는 애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그 향신료 고수 먹는 그 특유의 향 같은 게 있다. 우리 부산 지역에는 꼭 매운탕 같은 데 저거 많이 집어넣죠. 산초. 산초 가루 이렇게 집어서 넣어서 먹는데 예전에는 그 맛을 산초 맛이 뭔지 모르고 후춧가루인 줄 알고 듬뿍 넣다가 한 그릇 다 못 먹고 버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일종의 향신료면서 여기도 따뜻한 지역이니까 부패 방지하면서 맛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향신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다라고. 튀거나 볶은 거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겁니다. 그 밑에 그림 나왔어요. 나시고랭은 뭐 거의 100% 나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가요. 나시고랭. 나시가 밥. 고랭이 볶는다. 그래서 볶음밥이라고 하는 건 나시고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나시고랭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시고랭이라고 얘기한다. 나시고랭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해산물 나시고랭이냐, 파인애플 나시고랭이냐, 돼지고기 나시고랭이냐, 포크 나시고랭이냐 해서 앞에 뭐만 붙는 것에 따라서 재료가 다 달라지는 거지만 나시고랭 자체가 꼭 기억해놔. 인도네시아의 볶음밥, 인도네시아입니다. 태국 이런 데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갖다가 주요 국가로 정리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 외웠어. 자, 열대기후 지역 다 외웠습니다. 열대기후 하게 되면 더운 달은 필요가 없다. 최고 추운 달이 18도씨 이상이다. 그렇죠? 연중 비가 무지 많이 내린다. 그렇죠? 특징은 그래서 지붕이 급경사이고 그 다음에 습기와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상가옥을 짓는다. 지역은 크게 열대우림 지역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열대우림 지역은 강수량이 워낙 많고 그래서 토양의 영양분이 다 씻겨내려 농사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식 화전 농업을 짓고 선진국의 자본력을 끌어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한다. 아시아 지역은 벼농사 플러스 플랜테이션 농업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져 있다. 의복은 색깔은 상관이 없다. 얇은 천으로 만든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된 옷을 입게끔 되어진다. 짧은 옷이다. 절대 긴 옷이 아니라 짧은 옷이다. 긴 옷 입었다가 습진 등의 피부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음식은 상하거나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튀기고 볶은 음식을 주로 먹는다.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이다. 그렇죠?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이유는 맛도 있지만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음식에 많이 쓰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놓고요. 자, 두 가지만 더 정리할게. 그래서 주로 지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림은 아시아 지역에 섬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열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섬이죠.
말레이시아도 섬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지역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열대기후야. 그 다음에 아프리카인데 잘 기억해라. 아프리카 북부라고 하면 절대 불. 시험에서 아프리카 북부가 열대기후입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열대기후의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중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은 북부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틀립니다. 자, 또 하나가 열대기후 지역의 일세량이 너무 많아요. 일세량이 많은 정도가 아니야. 그냥 너무 많아. 일세량이 너무 많아. 일세량이 너무 많으면은 물의 증발량도 많아요. 그래서 연중 비가 무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자, 연중 비가 무지 많이 내리는데 특히 일일 강수량은 별 5개 넣을게요. 일일 강수량 별 5개 넣습니다. 왜 일일 강수량을 별 5개 하느냐라고 하면 시험에서 일일 강수량이 나면 무조건 열대. 일일 강수량 자료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열대기후. 지금 우리 45페이지 무조건 열대기후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일일 강수량이 나오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열대입니다. 주로 어디 때 많이 내립니까? 주로 오후 2, 3시경에. 왜 주로 오후 2, 3시경에 비가 많이 내릴까요? 수증기가 증발해요. 이걸 뭐라고 할까? 두 글자로. 저기도 배웠을 텐데 스콜. 그렇죠? 그래서 이때 주로 오후 2, 3시경에 내리는 집중호우를 갖다 스콜이라고 얘기해요. 한두 시간 팍 퍼붓고 끝. 스콜. 그래서 열대 지역이 여행하다면 꼭 매일마다 소나기를 만나게 되는데 한두 시간 끝나고 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의 기후를 갖다가 네 글자로 고온다습. 온도 더럽게 놓고 습도 더럽게 둔다. 그래서 고온다습. 절대 아프리카 북부 안 됩니다. 아프리카 북부 큰일 나요. 아프리카 중부인데도 아프리카 북부에 하면은 열대기후 지역이 절대로 아니다. 갔다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보면 건조기후가 나옵니다. 46페이지. 건조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건조기후는 유일하게 기온과 상관없어요. 기온과 상관없는 기후대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게 건조기후입니다. 건조기후는 유일하게 기온과 상관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뭐랑 관련이 있느냐?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강수량입니다. 건조기후는 무조건 강수량이고 건조기후에서 기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건조기후는 크게 두 가지 나눠져. 첫째가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 기준 꼭 기억하세요. 사막기후 연 강수량 됐다 적어 250mm 미만. 요즘 우리가 집중호우 내리면 하루 만에 정확하게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저것보다도 적게 내리는 게 사막기후입니다. 250mm 미만을 사막기후라고 얘기해요. 이 사막기후의 지역을 보니까는 지역은 주로 어디냐라고 하면은 요게 아프리카 북부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사막인 사하라 사막입니다. 조금 이따 그림으로 표시할까? 시험에 붙이잖아. 사하라 사막. 그 다음에 이집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어느 지역이냐면 중동 지역. 자, 이게 이제 저쪽 4단원에 가게 되면 지금 3단원 배우고 있잖아. 아무래도 4단원에 가게 되면 이 중동 지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면 서남아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남쪽의 아시아다라고 해서 서남아시아죠. 중동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해서 중동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정식 명칭은 서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계는 그게 어디라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저기 뭐죠? 태국,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데가 동남아시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하게 되면은 저쪽, 중앙아시아 하게 되면 몽골이아 뭐 이런 쪽의 중앙아시아, 그렇죠? 그리고 남부아시아라고 하면 인도 이런 데고, 서남아시아 하게 되면 중동 지역을 우리가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을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막기후 지역이에요. 자, 여기에 의복이 온 몸을 감싸는 헐렁한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아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열대기후에 흰 옷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온몸을 감싸면은 열대지역은 큰일 나요. 피부병화. 근데 사막기후에는 온몸을 감싸야 돼. 왜 온몸을 감싸야 되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일사량이란 말 쓰지 말고 너무 뜨거운, 햇볕, 너무 뜨거운 햇볕 때문에 헐렁한 흰 옷을 입는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 돈 엄청 많거든. 걔도 오면은 명품 옷 입고 오지 않아. 머리 모습 다 흰색 옷 입고 오지. 길게. 그쵸? 그게 왜 걔네들 입는 옷이야. 그렇게 안 입으면 죽어요. 피부병 오고 하니까 헐렁하면서 온몸을 감싸는 흰 옷을 갖다가 입는 것이 사막기후의 특징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건조기 사막기후야.
자, 가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가옥 잘 보셔야 됩니다. 가옥 구조는 흙하고 벽돌집이 많아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가옥은 집은 구하기 쉬운 걸로 짓는다. 우리는 옛날에 왜 초가집 많이 지었냐면 논농사지가 볏집이 많으니까 초가집 지었던 거예요. 여기는 나무와 이런 걸 구하기 어려우니까 흙하고 벽돌로 집을 짓는데 자, 요거는 간단해요. 평평한 지붕입니다. 강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붕을 극경사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극경사로도 지붕을 짓는 곳이 저쪽 나중에 나오면 일본의 삿포로 지역은 지붕이 또 극경사입니다. 왜 그쪽이 홋카이도 그쪽이 왜 지붕이 극경사일까요? 북해도 지역 그쪽으로 하게 되면은 눈이 많이 내리니까 극경사로 해가지고 눈이 내리면은 쭉 녹아서 미끄러서 길바닥으로 떨어지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수량과 강산량,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지붕이 극경사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여기는 평평한 지붕. 자, 골목은 좁은 골목입니다. 골목이 절대 넓지 않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데 모로코라든지 아프리카 그 사하라 지역의 도시들 나오게 되면 차 한 대 겨우 다니면서 일방통행으로. 그래서 막 차만 부딪히고 막 다니고 하는 모습들이 영화 속에 나온 게 실제로는 좁은 골목이에요. 왜 골목이 좁은 골목이냐라고 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이에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햇빛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사막 지역은 골목이 좁아요. 왜 그렇다고? 그늘 짓게 하는 거야. 플러스 어디서 하다 보니까 창문 크기는 어떨까 했더니 커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커야 되지?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시원하죠. 더운 지역에서 큰일 나요. 작은 창문입니다. 왜 작은 창문이냐라고 하면 이유 모래바람.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큰 창문을 할 수가 없어요. 모래바람 플러스 벽은 두꺼운 벽이에요. 왜 벽이 두꺼워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뭐 때문에 그러냐면 따가운 햇볕 때문에 그래요. 벽이 너무 얇으면은 집이 금방 더워져. 집이 금방 더워져가지고 금방 더워져가고 살기가 힘드니까 두꺼운 벽으로 해서 두꺼운 벽 뭐랑 관련이 있느냐? 햇볕 때문에 실내 온도랑 관련 두기 위해서 우리가 두꺼운 벽을 갖다가 짓게 된다. 이유도 다 기억해야 돼. 좁은 골목 그늘, 작은 창문, 모래바람, 그 다음에 두꺼운 벽은 실내 온도. 그렇죠? 실내 온도를 찾기.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건조기후가 유일하게 기온과는 상관이 없는데 일교차가 가장 큰 기후입니다. 46페이지하고 다시금 일교차가 가장 큰 기후가 사막기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막에서 얼어 죽는단 말하는 거예요. 사막이 안 그럴 것 같죠? 예, 사막에서 얼어 죽어요. 그래서 사막 여행 갈 때 야 더우니까 그냥 짧은 반바지 입고 갔다가는 일단은
쪄 죽을 수가 있고, 왜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는 안 되죠. 그래서 사막 여행할수록 오히려 긴 옷을 입고 여행을 합니다. 일자리하게 햇볕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침낭과 담요를 갖고 다녀요. 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하나시로 떨어지거든. 그래서 1사1교차가 가장 큰 기후대가 바로 어디냐라고 하면 건조 기후다. 1교차가 가장 크다.